네, 9번을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집합이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묶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A 합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데 이 다음으로 할 게 없는데 오른쪽을 보시다 보면 B 빼기 A를 B 교집합 A 여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식은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항등식이죠. 그러면 이쪽이 B고 이쪽이 A라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A 합집합 B가 B고 A 교집합 B가 A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 B가 A보다 더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서 1번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10번을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세 조건 P, Q, R이 나와 있고 Q는 R이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P가 Q에 들어가고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면 R은 P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Q랑 R에는 지금 미지수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지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P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P를 그리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5 그리고 7보다 크다. 이거가 전부 다 P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P가 다 Q에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P는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는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딱 오므라이스처럼 덮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되고 둘 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R은 이 P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R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B가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일부는 들어가지만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B는 여기 7보다 오른쪽에 좀 있어야지 전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B는 또 7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같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B는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가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큰 어떤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0보다 큰 어떤 실수면 양수 어느 거나 가능하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a 빼기 1이 0보다 작다라고 나올 텐데 상식적으로 저거는 x 빼고 다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겠죠. 그럼 1 빼기 a가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만족을 하려면 양수 중에 하나만 말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1 빼기 a가 만약에 음수라면 x가 뭐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될 텐데 이걸 만족시키는 양수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 빼기 a가 또 0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려면 1 빼기 a가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라고 해서 1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0.1, 0.009 뭐 이런 것도 다 양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1 빼기 a가 양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3이거나 0.1이거나 이렇게 돼야 어떤 양수를 넣었을 때 만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 빼기 a가 0보다 크구나 라고 일단 찾으면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또 안 됩니다. 0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가에서는 a가 1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거고 이제 나를 보도록 할게요. x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빼기 2, x 빼기 a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라고 되어 있으면 음수가 전부 가능해야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그 근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고 여기가 a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가 2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이렇게 찢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a2가 더 커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항 같은 경우는 모든 음수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될 걸로 확인이 돼요. 2보다 작다니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말이 됩니다. 근데 밑에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2가 0보다 좀 커야겠죠. 얘가 음수면 모든 음수가 다 된다고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커도 되고 같아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음수가 다 들어가도 되니 0이 돼도 다 들어가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부터 1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4번을 보겠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2x 플러스 3y 그리고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산술기하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 각각을 산술기하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전개를 하고 산술기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각각을 산술기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전개를 하시면 4 플러스 9 플러스 x분의 6y 플러스 y분의 6x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숫자기 때문에 13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쪽이 작아야 전체가 최소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산술기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6y, x분의 6y 플러스 y분의 6x는 2 루트 둘이 곱하면 3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2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최소가 되려면 둘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12라는 것을 얻어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둘이 더하면 최종 답은 최소값이 25다라는 것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밑에가 잘못된 부분은 이 부분이 잘못이 된 건데 이런 걸 찾기보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산술기하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번을 보겠습니다. 명제 k-2부터 k 플러스 1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모든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어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p라고 가정하고 이것을 q라고 가정하면 p가 q의 일부만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쏙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또 일부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서 이런 거를 문제를 푸실 때 상당히 곤란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푸는 방법은 k에다 그냥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식으로 푸는 겁니다. 숫자를 대입했을 때 그게 좀 더 빠르게 풀릴 거예요. 그러면 0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보통 0부터 넣어보시면 되고 그걸 기점으로 더 줄일지 늘릴지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부터 1이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0인 거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1을 대입해 볼 건데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부터 2가 되고 여기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2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1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해봐서 6까지 넣을 건데 6을 넣으면 4부터 여기를 자꾸 K라고 쓰셨네요. X입니다.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4가 또 하나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7을 넣으면 5부터 8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게 이젠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K의 값을 물어본다, 개수를 물어본다 하면 이렇게 빠르게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6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범위를 물어볼 때는 제가 다른 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좀 응용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x 플러스 2분의 16은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라는 얘기가 있죠. 자, 보통 산술기하 문제는 a에서를 물어보는데 많이 다른 문제에서는 지금 안 물어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산술기하를 하기 위해선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그 루트 안에서 곱했을 때 지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워질 수 있게끔 억지로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2분의 16 빼기 2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만 산술기하를 진행하시면 돼요. 산술기하를 진행하면
x 플러스 2분의 16이 2 루트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이 최소가 돼야 이 전체도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의 최소값이 되려면 둘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8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8에 여기다 대입하면 전체 최소값은 6이 나옵니다. 네, 이게 B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X는 A는 뭐냐? 이거는 X가 도대체 몇일 때 이게 최소값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둘이 막 이렇게 같다라고 푸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풀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둘이 더했을 때 8이죠. 그러면 하나가 그냥 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시면 이 최종값이 6이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2가 6의 반인 3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산술기하를 한 영역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A는 2, B는 6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답은 12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F가 지금 두 가지로 찢어져 있고 Fn의 99가 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F1은 F고 Fn 플러스 1은 F 합성함수 F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F 만약에 3 같은 경우는 그냥 F 합성함수가 이렇게 3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F2는 F 합성함수가 이렇게 2번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짓거리를 몇 번을 해야 1이 나오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F99를 또 구해 보겠습니다. F99는 홀수기 때문에 밑에다가 넣어야겠죠. 그러면 대입을 하면 50이 나옵니다. 그걸 또 다시 F에 넣어야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또 F50을 또 구하면 짝수기 때문에 위에 넣으면 또 25가 나오겠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25를 또 넣으면 홀수기 때문에 밑에다 넣겠죠. 25를 넣으면 13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13을 또 아래다가 넣어야겠죠. 13을 또 넣으면 이렇게 7 해서 네 번째. 그 다음에 7을 또 넣으면 또 아래다 넣어서 다섯 번째. 7을 넣으면 몇이죠? 4 이렇게 나올 거고, 또 짝수기 때문에 또 위에다가 넣으면 F4는 2 이게 여섯 번째. 그리고 F2를 또 넣으면 1 이렇게 일곱 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짓거리를 몇 번을 해야 되냐 총 생각을 해보셨을 때 7번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7번. 그래서 n의 최소값은 7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15번을 보겠습니다. x는 1, 2, 3이고 x에서 x로의 두 함수 gx라고 돼 있죠. 그럼 정의역이 1, 2, 3이면 공역도 1, 2, 3인 겁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 합성함수 f2와 f 역함수 3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f는 1대1 함수고 g는 항등함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항등함수는 자신을 넣으면 자신이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항등함수나 뭐 상수함수가 뭐 다른 게 나올 텐데, 이런 게 가장 큰 힌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G3은 3이기 때문에 F3은 3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추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연결을 해 놓으시는 게 제일 보기 좋고 가시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F3이 3이다 라고 나올 거고, F1과 G2 그리고 F2와 G1의 값이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G2는 항등함수기 때문에 1일 거고 G1은 1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F1은 F2와 다르다는 뜻인 것 같은데, 각각이 2배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뜻 같아요. 만약에 F1이 2고 F2가 1이면 F2는 1은 2고 G2는 1이기 때문에 지금 둘이 같지가 않게 되죠. 그렇지만 만약에 1, 2, 3, 1, 2, 3일 때 F1이 1이고 G2가 2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둘 다 똑같이 2가 나오기 때문에 같지 않은 게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뜻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대로 답을 내셔서 문제를 쉽게 푸시면 되니까 적절하게 추론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12번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여기에 위의 점 P에 대하여 A를 중심으로 하고 P를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지금 저게 중심이니까 원의 방정식을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r 제곱이다 라고 될 거고 원의 여기 r 제곱이 원의 넓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왼쪽에 최소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함수 위의 점 P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점이 뭔지 모르죠. 그럼 많이들 A, B라고 생성을 할 텐데 그러면 이 식을 준 의미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A, B로 잡으지 마시고 X는 A라고 고정을 해 놓으시고 그거를 Y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P예요.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이 P를 지난다고 하니까 대입하면 말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A 플러스 2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1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생겼지만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거를 통분을 해서 진행을 하면 A 플러스 2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을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번 시험은 산술기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보시면 산술기하를 해도 괜찮은 친구겠구나 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제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곱을 저 같으면 위아래로 이렇게 찢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을 제곱하면 9다 이렇게 쓸 것 같고 이 부분이 R제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산술기하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산술기하를 진행하면 2 루트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6이 될 거고 이 부분이 최소가 되려면 등호가 성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최소값은 6이 나옵니다. 그러면 r제곱이 6이겠죠. 그래서 원의 넓이의 최소값은 파이를 붙여서 6파이겠구나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식만 세우면 그렇게 어렵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만들어야겠다 목적을 잡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네, 13번을 보겠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이 식이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있네요. 근데 자연수 상수 a, b에 대하여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누누이 말했다시피 이 부분은 y 값을 의미해요. 다 각각의 1차 함수, 유리함수, 1차 함수죠. 그럼 이건 다 y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해해 보시면 이 범위 내에서 y 값이 얘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파악하는 게 제일 좋으신데 지금 이 두 1차 함수는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유리함수만 빠르게 변형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x 빼기 1분의 2 x 빼기 1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변형을 하면 x 빼기 1분의 1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x가 1, b는 y는 2고 양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x의 범위가 2부터 4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 뜻이냐면 2부터 4까지만 이 함수식을 쓰겠다, 여기만 생각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싹 다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 쓸모가 없으니까 지워낼게요.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날에는 이걸 지우시기보다는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bx 플러스 2를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 더 크다는 것은 y이기 때문에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친구가 그 꼭 지나는 점이 0,1일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를 무조건 지나면서 이 그 빨간 부분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는 뜻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높은 거겠죠. 근데 이게 높다는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디 그 높은 게 몇부터 큰 거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점이 중요한데 그 기점은 딱 여기를 지날 때보다 여기 2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지날 때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값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긴 2고 y 값이 몰라요. y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 y 값을 찾기 위해서는 유리함수에 넣겠죠. 그럼 넣으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y는 bx 플러스 2라는 친구가 2,3을 지날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3은 2b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b는 2분의 1이 나올 건데 b가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2분의 1보다 더 가파르게 돼야 되죠. 그래서 b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고 문제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도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 ax 플러스 2는 이 빨간 데보다 더 낮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 4를 딱 지날 때까지는 4 지날 때보다 더 아래로 내려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몇 컴마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4를 다시 유리함수에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대입을 하면 3분의 7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ax 플러스 2는 y는 ax 플러스 2는 4,3분의 7을 지날 때보다 더 낮게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대입을 하면 3분의 7은 4x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4a죠. 죄송합니다. 그럼 4a는 3분의 1보다 그리고 a는 12분의 1보다 나올 거고 a는 12분의 1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1분의 1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주어진 거에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를 붙여서 a의 범위와 그 b의 범위를 구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4번을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2 플러스 5의 그래프랑 y는 mx 빼기 1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직선과 무리함수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는 항상 판별식을 진행했었죠. 하지만 그 전에 그림을 좀 그린 다음에 판별식을 진행하라 했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와 같은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무리함수랑 1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물어볼 때는 얘는 지금 기울기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지만 평소에는 보통 이렇게 그 절편 쪽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기울기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발전 문제 쪽에 위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그거를 생각해서 풀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생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저 무리함수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겠죠. 시작점이 2,5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 1차 함수도 그려보고 싶은데 m이 지금 어떤 값인지 몰라요. 그런데 꼭 지나는 점은 꼭 압니다. 0,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그럼 0,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m이 음수면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날 때도 있고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림이. 그래서 그거를 그 정도로 가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연수 m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수 m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양수일 때만 생각해라 라고 제안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지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되면 만납니다. 근데 좀 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면 만나지 않죠.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냐 라고 말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를 지날 때보다 더 위쪽으로 가파라지면 안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5를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그 값을 지날 때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대입을 하면 5는 2m 빼기 1이다. 그러면 m은 3이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m이 기울기니까 3보다 더 가파라야 됩니다. 그래서 m이 3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등호가 붙어야 되는지 안 붙어야 되는지 되게 중요해요. 등호가 붙게 되면 딱 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3보다 그냥 크다라고 하면 되고 자연수의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또 4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번을 보겠습니다. fx에 대하여 gx가 이 다음을 만족시킨다고 나와 있죠. 우리들 많이 외웠겠지만 f합성함수 gx가 x면 둘이 역함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랑 조금 똑같은 건데 이렇게 나오면 많이들 못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 거를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f랑 g가 역함수 관계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g-3을 구하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f 역함수 -3을 의미해요. 그러면 몇을 넣어야 -3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 했는데 유리함수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할 시간에 오히려 그냥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만 역함수를 오히려 만드시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시는 게 더 현명합니다. 그럼 역함수를 만들면 x 플러스 5분의 -7x 플러스 3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3을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fx의 그래프가 지금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두 가지로 나눠서 푸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x 빼기 1 플러스 ax 플러스 1이고 이건 당연히 x끼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는 다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a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x로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근데 이 두 개의 식이 찢어져 있는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둘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커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a의 범위를 맞게 설정을 하셔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fx는 4x 빼기 3, gx는 ax 플러스 b가 나왔고 f 합성함수 g랑 g 합성함수 f를 만족시킬 때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외운 적이 없어요.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gx의 그래프와 a 값의 관계없이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옛날에 이게 1학기 내용인데 a 값의 관계없이라고 하면 식을 a로 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gx는 a도 있고 b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묶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얘기를 줘서 나한테 좀 변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4ax 플러스 b 빼기 3이 a 4x 빼기 3 플러스 b랑 똑같다 라고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면 4ax 플러스 4b 빼기 3은 4ax 빼기 3a 플러스 b다 라고 설정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4ax는 양변에 똑같기 때문에 지우고 조금 정리를 하면 이게 3a 플러스 3b는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구분을 하면 a 플러스 b는 1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gx를 a로 묶어야 됩니다. 근데 b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이거를 좀 변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b는 1 빼기 a라고 변형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거를 g에다가 넣으면 좀 이뻐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돼요. 그러면 ax 플러스 1 빼기 a가 될 거고 a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a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돼요. x가 1일 때 y가 1이 나오기 때문에 1,1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을 보겠습니다.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x랑 gx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라고 하는데 무리함수랑 그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볼 때는 그림을 그리시는 게 항상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개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림을 안 그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일 때는 그냥 역함수의 교점을 찾을 때는 x랑 똑같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둘이 x랑 이렇게 똑같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두 개가 알아서 나옵니다. 그러면 넘겨서 3x 빼기 5는 x 빼기 1이다. 그리고 제곱을 하면 3x 빼기 5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넘기면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은 0이다. 그럼 x가 2랑 3이 나오죠. 그러면 2랑 3이 나오면 y는 x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2,2고 3,3이다 라는 것을 빨리 얻어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개가 아니고 그냥 그 점을 구하라 그러면 꼭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근데 두 점일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바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어른 4명과 어린이 3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모여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고 1번 같은 경우는 앞줄에는 어린이가 뒷줄에는 어른이 오도록 7명이 두 줄을 서야 된다고 합니다. 앞줄엔 어린이 이렇게 3명, 뒷줄엔 어른이 이렇게 4명이 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앞줄에 어린이가 쓰는 방법은 3팩일 겁니다. 뒤에 어른이 쓸 거는 4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 서야지 그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이걸 더하시던데 그냥 더하지 마시고 앞줄이랑 뒷줄 다 해야 배치가 된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좀 주의해서 푸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어른이 양 끝에 오도록 7명이 한 줄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양 끝에 올 어른이 누군지 모르죠. 그러면 가운데는 이렇게 5명이 남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양 끝에 올 어른을 골라서 세워야 됩니다. 어른이 4명 있으니까 4명 중에 2개를 골라서 일렬로 세운 다음에 가운데는 5명이 있는데 걔네는 아무렇게나 서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4P2 곱하기 5팩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어린이 3명이 서로 이웃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3명을 1명으로 취급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총 5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5명을 먼저 세운 다음에 어린이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는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곱하시면 됩니다. 네, 9번을 보겠습니다. A의 부분집합 중에서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원소의 개수가 4개고 9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라고 하는데 9는 이미 뽑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개가 더 뽑혀야 되는데 그게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9 빼고 나머지에서 3개를 더 골라서 뽑으시면 되겠죠. 집합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으로 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 8개 중에서 3개만 더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원소의 개수가 3이고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여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게 전체예요. 그래서 그냥 걔는 생각 없이 3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9C3이라고 책정을 하시면 되고 자, 우리는 한 개의 짝수도 원소를 갖지 않는 싹 다 홀수인 상태를 재배를 시켜야겠죠. 홀수가 지금 1, 3, 5, 7, 9, 5개인데 그거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우리가 구하려는 과정에 위배가 되니까 그걸 빼면 됩니다. 그래서 5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를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번을 보겠습니다.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나오는데 일단 생각 없이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7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겠죠. 근데 중복이 생기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같은 직선 상에서 고르면 다 빼야겠죠. 동일 직선이 총 지금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경우를 다 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2개를 고를 경우, 2개를 고를 경우, 2개를 고를 경우를 다 빼시면 되죠. 그러면 3C2를 총 2번을 빼야 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4C를 또 1번을 빼셔야 될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선을 할 때는 마지막에 더해줘야 될 게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세 직선을 통째로 빼버린 거기 때문에 더하기 3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냥 7개에서 3개를 고르면 되죠. 하지만 한 직선 상에서 고르면 삼각형이 되지 않죠. 그래서 또 3C3 그리고 저기 3C3 그리고 4C3을 빼주면 되고 삼각형은 마지막에 더해줄 게 없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번을 보겠습니다. A, B, C, D를 사전식으로 배열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D, B, E, C, A는 몇 번째에 오는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A인 경우는 이미 스킵이 된 것 같아요. A가 맨 앞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뒤에는 섞일 것이기 때문에 4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4팩을 해버리면 되지가 않겠죠. 지금 B에서 좀 더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럼 B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와야 될 친구는 A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일단 스킵이 됐겠죠. 그럼 이거는 또 3팩이 될 거고 B 그 다음에 C도 스킵이 됐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D가 올 차례인데 B, D가 고정이면 그 다음에 와야 될 건 사실은 A죠. 근데 이것도 또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 D, C가 와야 되는데 이것도 스킵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게 B, D, E 그 다음에 BD가 고정이기 때문에 그거 다음으로 빠른 게 와야 되는데 이 다음에 와야 되는 건 AC입니다. 얘도 넘어가서 그 다음 거가 CA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서 이거는 6, 6, 2,
여기까지가 총 계산을 하시면 40이 되죠. 40이고 이게 41번째 그리고 이게 42번째다 라고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마찬가지로 108번째 오는 문자를 구하라고 하는데 108번째는 조금 더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A인 거는 이게 400, 그 다음에 B인 것도 400, C인 것도 400, 그 다음에 D인 것까지 해볼 텐데 여기까지 좀 계산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게 24가 4개죠. 24가 4개이기 때문에 곱하면 96이 됩니다. 좀만 더 갔으면 거의 끝날 뻔했어요. 그러면 2에서 조금 더 파고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음에 와야 되는 친구는 A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3팩을 해볼 건데 여기 3팩을 하면 더하면 102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스킵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2B로 할 텐데 이것도 3팩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딱 108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누군지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3팩을 하시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가시면 또 됩니다. 이 B가 고정이면 다음에 와야 되는 거는 당연히 A겠죠. 근데 이것도 스킵을 한번 되도록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그럼 2팩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104번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 C가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C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거는 A, D가 되겠죠. 이게 105번째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E, B, C, D, A가 106번째가 아닐까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3번을 보겠습니다. 정의역이랑 공역이 지금 나와 있고 1번 같은 경우는 A랑 B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전형적인 1대1 함수라는 뜻이에요. 이건 1대1 함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실 수 있으면 꼭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볼 텐데 1대1 함수의 개수는 모두들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이 갈 수 있는 친구는 지금 6개고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건 5개, 얘는 4개, 그 다음에 얘는 3개가 되겠죠. 그래서 6543을 다 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쉽게 푸셔야 돼요. 문제가 2번 같은 경우죠. A가 B보다 작으면 FA가 FB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F1이 제일 작고 F2 그리고 F3, F4 순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1, 2, 3, 4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갈 수 있는 친구를 고른다고 쳤을 때 제가 만약에 1이랑 2랑 4랑 5를 골랐다고 치면 이게 F4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어디로 갈 건지만 정하면 알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어디를 갈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후보가 6개가 있고 그거 중에서 4개를 골라서 그냥 가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6C4로만 계산을 하시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네, 14번을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6켤레의 구두 12짝 중에서 4짝을 택할 때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하는 경우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라면 이렇게 신발을 다 그려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자, 이러면 12짝이 있는데 총 4짝을 꺼내야 되죠. 4짝 중에 한 짝은 또 짝이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2개가 이렇게 짝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누가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2C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세트를 하나 가져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그러면 그 세트가 총 6개잖아요. 그래서 6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개를 고르면 되는데 이 2개는 짝이 맞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뭐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뭐 이렇게 풀 텐데 그렇게 되면 머리가 빠개집니다. 빠개지고 그냥 켤레가 지금 10개가 10짝이 있잖아요. 그냥 10짝에서 그냥 생각 없이 2개를 뽑고 짝이 같으면 안 되니까 그 짝이 같은 경우를 그냥 제하면 됩니다. 짝이 같은 경우가 지금 얘 이렇게 2개씩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5개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고
6C2를 곱하셔야 돼요. 이게 계산하실 때 6C1 곱하기 10C2를 하고 5를 마지막에 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이상해집니다. 여기서 계산을 하고 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순서를 좀 잘 지켜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번을 보겠습니다. 01, 2, 3, 4의 숫자가 적힌 카드 5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23,000보다 큰 개수를 말하라고 하면 맨 앞이 4고 3이면 무조건 큽니다. 그리고 4면 또 무조건 클 것 같고 3이어도 또 뒤에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23,000보다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하셔서 더하면 돼요. 4가 있을 때는 뒤에가 계속 섞일 텐데 4개니까 4팩, 여기도 4팩, 여기는 3팩, 그리고 3팩. 이거를 다 더해 주시기만 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네, 5번을 보겠습니다. 세 쌍의 부부가 극장에서 6개의 좌석에 일렬로 앉을 때 부부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부가 이렇게 3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 B, 1, 2 그리고 알파, 베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웃해야 되니까 그냥 세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세 부부를 그냥 섞으면 됩니다. 앉혀야 되니까. 근데 여기 A, B도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1, 2도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알파, 베타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팩을 총 3번을 곱하셔야 됩니다. 2팩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팩을 3제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다 생각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네, 8번을 보겠습니다. 어느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남자 5명, 여자 5명이 동아리 대표로 시합에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10명의 학식 중에서 남녀 혼합 복식에 출전한 학생 2명,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에 출전한 학생을 각각 2명, 남자 단식과 여자 단식에 출전한 학생을 각각 2명씩 정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면 난독이 옵니다. 난독이 와요. 그래서 남녀 혼합 복식에 출전한 학생 2명 이건 뭔 뜻이냐면 남자, 여자 이렇게 한 명을 뽑겠다는 뜻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에 출연한 학생을 각각 2명이라고 하는데 복식이니까 2명씩 팀을 하는 거겠죠. 남남인 거랑 여여인 거 이렇게 또 4명을 뽑으라는 것 같아요. 2명, 4명. 자, 그 다음에 남자 단식과 여자 단식에 출전한 학생을 각각 또 2명씩 뽑으라고 합니다. 그럼 2명이니까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해서 총 10명을 뽑으라는 뜻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남자 하나, 여자 한 명을 뽑아야 되죠. 그러면 남자에서 한 명, 여자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10C2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5C1 곱하기 5C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을 건데 남자 1명이 팔려갔죠. 그러면 여기서는 4명 중에서 2명을 더 뽑으면 될 것 같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4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단식에 출전을 하게 되겠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단식에 출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팀을 짜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곱하셔야 됩니다. 곱하셔서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분할 문제예요. 분할. 네, 9번을 보겠습니다. 0, 1, 3, 5, 7 중에서 4개를 이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5의 배수를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5의 배수가 되려면 맨 뒤에가 0이거나 5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0이랑 5를 일단 넣어 놓으시고 0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개,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가 되겠죠. 4P3으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안 헷갈리고 안 틀립니다. 그럼 4, 3, 1을 곱하면 24가 될 거예요. 5를 썼다고 가정을 하면 좀 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이 걸리죠. 5를 쓰면 0 제외한 3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을 썼다고 가정을 하시면 또 3개가 남았죠. 이제부터 0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3개, 그리고 여긴 2개가 될 겁니다. 여기를 또 계산하셔서 하시면 18개가 되죠. 그럼 이거는 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4자리 각각 만들고 만들었기 때문에 2개는 더 하셔야 됩니다.
네, 10번을 보겠습니다.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교대로 서서 줄다리기를 한다 그러는데 교대일 때는 그냥 남자 3팩 곱하기 여자 3팩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의 숫자가 다릅니다. 근데 얘는 사람의 숫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가 이렇게 먼저 쓰면 여자가 이렇게 뒤에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뒤에 쓰면 여자가 이렇게 앞에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위, 아래 똑같이 계산하는 건 똑같을 거예요. 얘도 3팩 곱하기 3팩일 거고 밑에도 3팩 곱하기 3팩일 겁니다. 각각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더해야겠죠? 근데 이럴 바에는 그냥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2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리로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경우가 두 개여서 2를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인 풀입니다. 네, 11번을 보겠습니다. 9개 점 중에서 4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구시사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직선상에서 4개를 고르면 사각형이 되지 않죠. 그럼 그거를 빼실 거예요. 5시사.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3개를 고르고 위에서 하나를 고르면 이것도 사각형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도 빼셔야 됩니다. 밑에서 3개를 고르고 위에서 1개를 고르는 경우도 계산을 하셔서 빼셔야 됩니다. 이 두 개는 곱해서 빼셔야 돼요. 12번을 보겠습니다. 6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3개의 수학 문제 중에서 한 문제씩 택해서 풀도록 했는데 각 문제를 택하는 학생 수가 모두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이해하시는 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냥 A 문제, B 문제, C 문제가 있는데 6명이 이거를 각각 풀 거라고 합니다. 근데 각 문제를 택하는 학생 수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1명, 2명, 3명 이렇게 나눠서 다르게 풀어야 됩니다. 이거 말고 분배를 하면 1, 1, 4 그리고 뭐 2, 2, 2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제를 푸는 학생 수가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이거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할과 분배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분할 분배 문제인데 이게 분할을 먼저 하고 분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일단 6명을 1명, 2명, 3명으로 찢겠습니다. 그러면 6C1 곱하기 5명 남았으니까 5C2 곱하기 그리고 3C3으로 이렇게 세 덩어리로 찢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 덩어리로 찢으면 자, 얘가 A를 갈 수도 있고 B를 갈 수도 있고 C를 갈 수도 있고 얘는 이제 A 동그라미가 가면 하나가 줄고 얘도 하나가 줄겠죠. 그래서 3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3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후보가 문제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3팩이 아니라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가는데 또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4P3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문제라든지 뭐 필통, 뭐 상자 이런 문제일 때는 꼭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같은 문제면은 또 안 하셔도 돼요, 분배를. 그래서 그걸 좀 주의 있게 보시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